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쿠팡 대관 조직의 비밀 업무 공간으로 알려진 사무실을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쿠팡과 검찰 간 접촉이 있었는지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사무실. 수색 완료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측이 드러내지 않고 사용해온 문제의 사무실에 관봉권 쿠팡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압색 대비하러 오신 거예요? 간판도 없는 이곳은 쿠팡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사용한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회공헌위원회지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과 검찰 측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의 핵심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품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조만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상정된 지 24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각각 2개 이상씩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수사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도 2개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 판사와 내란 관련 영장 판사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해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하는데 재판부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해 위원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은 서울중앙지법 지귀한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 뒤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출입 기자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을 시작으로 직원들도 속속 사무실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 연풍문 앞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나 찾아온 방문객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이사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온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청와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풍문을 통과하면 대통령 참모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이 나타납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여민관. 이재명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여민 1관에 추가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사용하던 본관은 여민관에서 500m, 걸어서 약 10분가량 걸리는 만큼 참모들과 한 건물에 집무실을 만들어 소통한다는 겁니다.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청와대의 상징과 같은 본관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외교 행사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공간에 집무실이 돌아오는 만큼 경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보여드린 연풍문 건너편 이 청와대와 경복궁 담장이 접한 길목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모양의 달리기 코스 댕댕런 구간이기도 한데요. 경호처는 검문이나 검색으로 시민들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목적지와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개방된 청와대 등산로 출입도 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개방됐던 청와대는 3년 반 만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찾게 됩니다. 청와대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 공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올해 3분기 미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건데요. 의기양양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연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4.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인데 지난 2023년 3분기 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둔 올해 1분기 때는 수입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GDP가 0.6% 역성장했는데 2분기에 3.8%로 반등하더니 3분기에는 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무엇보다 내수 시장이 깜짝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민간 부문의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개인 소비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 증가하면서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수입이 4.7% 감소한 반면 수출이 8.8% 증가한 것도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색했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우려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심리 중인데 만족할 만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도록 사실상 대법원을 압박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친 김에 돈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장을 파괴하지 말고 금리를 인하하라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2, 3분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9.1로 한 달 전보다 3.8포인트 하락해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